자연과 휴식이 있어 머물고 싶은 곳. 세진 민물장어. 몸에 좋은 국내산 장어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곳. 맛있다. 여행 오듯 들려주세요. 안녕 IC에서 신대리 삼거리 지나 막현리. 세진 민물장어. 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술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많은 분들이 예술하면 아름답고 세련되고 우월한 어떤 모습이나 활동을 연상하십니다. 오늘 예술의 이미지에 걸맞는 분 한 분 모시고 대전 예술에 관하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총 대전광역시 연합회 회장으로 있는 최영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영란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네네. 이 교수님으로 저는 좀 익숙해가지고. 네. 이제 학교에 지금 계시죠 또? 네, 예. 학교에 있습니다. 예, 학교에 예. 후배들 양성하고 있으면서 예. 또 예총 일을 맡고 있습니다. 무용가이시고.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최영란 교수로서도 활동을 열심히 하셨고, 이제 최영란 회장으로서도 돋보이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대전예총, 네.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네네. 이 자리를 빌어서 대전예총이 어떤 단체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대전예총은 원래 한국예총에 소속돼 있는 단체로서 그 각 지역마다 그 지부 또 연합회 성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예총에서는 우리 한국 문화예술의 장달과 또 국제교류, 그다음 또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또 회원단체 친목 그런 거를 도모하고 또 권익을 옹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그 구성은 몇 개의 산하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네. 그 연합회라고 하는 연합회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예. 10개 단체입니다. 예. 10개 단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 국악, 무용, 문인, 사진, 연극, 연예, 영화, 또 음악까지 이렇게 10개 단체를 예. 그러면 가지고 있습니다. 예총에 소속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많죠. 예. 한 대전에 한 5, 6천 명 정도 되고 예.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성격은 그냥 일반 생활예술인이 아니고요. 전문예술인인데 전문예술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개인전을 최소한 몇 회 이상을 했다든지 전공대학을 나와서 3년간 내지 6년간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전문예술인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대중예술하고는 조금 네네네. 다른 분류가 네, 되겠네요. 네네. 예. 그래서 예. 전문예술 단체 이렇게 됐습니다. 생계를 예술 활동을 통해서 유지하신다든지 네. 이런 분류가 아니고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공을 하셨다든지 네네. 아니면 그 인정할 만한 어떤 성과를 거두신 수상 경력이 있다든지 있다든지, 전시 경력이 전시가 있다든지, 네. 네, 그런 분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참 네. 대단하신 분들이 네. 모여 있는 네. 단체인데 5, 6천 명이나 되신다고요. 네, 네, 회원 수가.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우선 엄청난 숫자의 참여 인원이 많다는데 놀라실 것 같고요. 거기 자격 조건이 또 만만치 않다는데 다시 한번 예총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대전 예총이 이런저런 화제의 중심에 오르기도 하고 네네. 그러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좋은 소식으로 네. 언론에 지방 언론에서는 거의 대서특필 수준으로 네. 게재가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대전예총의 활동 반경이 넓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어떤 내용입니까? 그 경제인들하고의 네. 그 협력 관계를 공식적으로 해서 지원도 받고 어떤 네네. 활동을 한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 저희들이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12월 달에 후원의 밤 그 예술인들과 또 기업인이 함께하면서 후원의 밤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대전에 상주하고 계신 기업 10개 기업이
각 협회가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개 기업, 한 기업의 한 협회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 지원 사업은 젊은 작가들, 앞으로 유명한 작가들, 또 이 작가들이 뭔가 활동을 함으로써 대전 예술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 기업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공은 기업상이라는 그 명칭을 붙여서 각 기업마다 예를 들어서 라이언 컴택이다 그러면 라이언 컴택 미술상, 예, 그리고 골프존 무용상, 이렇게 그 기업과 그 각 협회의 이름을 붙여서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전국에 처음 시행되는 거고, 이 지방의 데스크톱이 아니라 전국의 그 신문에 다 데스크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보다 중앙신문지에 뭐 중앙일보나 뭐 경제신문이나 중앙일보나 뭐 다양하게 그 전국 신문에 아주 한 면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나왔습니다. 네, 방송도 좀 나왔었고요. 일종의 그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매사나 운동이나 그렇죠. 이런 것을 네. 이제 조금 체계화시키고 네. 이제 많은 업체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게 네. 하는, 뭐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대전예총이 그동안 사실은 시나 다른 그 어떤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그 지원이 많이 없어졌다. 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어떤 획기적인 발상을 통해서 예총 활동의 그 활성화도 뭐 이루겠고, 그 회원들의 자부심도 많이 고양될 것 같으네요. 네, 굉장히 예. 자부심이 많이 높아졌고요. 예. 이게 우리 대전뿐만 아니고 전국의 그 예총 연합회나 그 모두 예술에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그 부러워하고, 대전이 원래는 또 메세나가 좀 약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약한 지역에서 이걸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또 저희들 입장에서 자랑스럽고, 또 예술가 입장에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에서 이게 이제 자꾸 만들어지지 않을까. 제가 어제도 그 한국예총 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총회 때 잠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설명하니까, 너무 좋은 거다. 이런 프로젝트를 자기들도 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기업인들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때문에 이름이 붙고 상이 붙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다들 지금 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업이 사실은 많이 알려져서 네.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많은 분들로부터 후원을 좀 성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정확하게 그 사업 내용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오. 참여 기업도 좀 한번 밝혀주시고. 네, 저희들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술공은 기업상입니다. 제목은. 그런데 이제 10개 단체 그 지역의 기업들을 하고 매칭을 해서 10개 협회하고 그 명칭을 붙였는데, 제가 이제 그 명칭하고 쭉 설명드리면, 고려 하이콘이라고 있습니다. 레미콘 이런 회사인데, 거기서는 고려 하이콘 국악예술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골프존에서는 골프존 무용예술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산 엔지니어링이라고, 기산 엔지니어링이 지역에서 또 엔지니어링 쪽으로 유명하신 그 기업인데, 사진 쪽에 기산 엔지니어링 사진 예술상, 그 다음에 라이언 캠텍, 우리 상공예술 회장님이신 그 라이언 캠텍에서는 라이언 캠텍 미술 예술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메키스, 예전에 선양을 했던 메키스는 메키스 음악 예술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백제 컨트리 클럽은 백제 컨트리 클럽 영화 예술상, 그 다음에 삼진정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진정밀의 연극 예술상, 그 다음에 이제 선병원, 또 선병원 병원 쪽에서도 우리들이 한번 참여해보겠다 해서, 선병원 연예예술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화 엔지니어링 건축예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 엔지니어링은, 사실 저희 건축협회 회장님이십니다. 네네. 그러신데, 우리도 여기 신화 엔지니어링 한번 여기 이 상에, 본인이 건축협회에 맡고 있고 한번 참여하겠다 해서 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 9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장충동 왕족발 미술상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상을 제정하는데 장충동 왕족발 그 여사장님이시거든요.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기업 회장님을 찾아 이렇게 쭉 뵀는데,
조금 한계도 있고 또 뵙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역할도 해주셔서 이 일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뭐 이제 제가 여쭤볼 내용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최영란 회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네. 지역에서도 최초이자 새로운 시도이고 네, 뭐 네, 전국적으로도 네, 최초가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네, 네. 뭐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으면 네, 네, 네. 뭐 이런 바람을 좀 가지면서 참여하신 분들도 일회성으로 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계속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네, 네.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고 동참하셨다는 게 네, 오히려 더 큰 의미가 네. 있을 것 같으네요.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것보다 기업에서 이거는 어차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업이 존재하는 날까지 지속돼야 된다. 그렇게 기업에서 더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감사했고 그 기업 회장님들한테 굉장히 그 우리 예술에 대한 관심도 많고 아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구나 하는 걸 다시 제가 만나 뵙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업에서 이 전체 10개 기업이 다 뭐 우리가 일회성으로 하지는 않겠다. 다 지속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약조를 받았고요. 또 협약식도 저희들 그렇게 만들었어요. 잘하셨네요. 뭐 네. 참여하시는 기업도 지역에서는 열심히 네네. 성과를 보여주고 계시고 또 기업인들 몇몇도 훌륭하신 분들이 참여를 네. 해주셨네요. 네네. 아주 대단한 일을 하셨다. 뭐 이렇게 우선 치하를 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대전예총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또 다른 어떤 활동 구상이 있으시면 네.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이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작년에 이 예총을 맡을 때 모든 예산이 전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 예총을 맡았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모든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그 지원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뭔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예술기업상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대전에 정말 대표 축제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로 뭔가 대전 대표 축제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이번 해부터 서구청에서 힐링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 축제위원회 정강환 교수님하고 저희 예총하고 함께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예술로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갖고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5월 그 6, 7, 8 뭐 이렇게 금토일인데 그때 그 시청 앞에 거기서 우리 전문 예술인 지금 이야기하는 미술협회 전문 예술인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예나 미술이나 그래서 그분들이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소품이나 이 자그마한 작품들을 해서 일반인들이 항유도 하고 같이 물건도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술로 통한 이제 그 작품 전시도 하고 또 다양한 볼거리도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하나 더 우리가 좀 하나 더 이슈로 생각하는 게 아트트리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업을 이제 같이 함께 하려고 기업을 좀 넣으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작가들한테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익금이 좀 남는다 그러면 우리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으려고 많으면 뭐 100개도 갈 수도 있고요. 아트 트리가 기업 이름 붙여서 이렇게 아트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만드는 사람은 작가고 미술 작가고 그 다음에 후원은 이제 기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일종의 상징물처럼 네네 그걸 1년 네, 1년 동안 그게 이제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네네. 그 장소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후무하게 처음으로 이런 형태가 시작이 되고 외국에는 사례가 많습니다. 외국에는 이걸 통해서 굉장히 큰 축제로 하고 또 작가들도 이 축제에 다니면서 1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생활비를 마련하는 그런 그 장소도 되고요. 그런 계기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정말 대전 대표는 축제가 되고 국가의 지원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꿈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지금 기업상도 만들었지만 그 예술인들 복지, 예술인들이 어려운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50% 이상이 월 소득이 50만 원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한 20만 원 정도 또 한 20-30%도 되고요.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저 물감이나 이런 거 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작가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예총에서 정말 여력이 되는 대로 좀 힘 닿는 대로 뭔가 그런 복지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어려운 그 작가들 그런 작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대표 축제, 그다음에 이제 그런 복지 제도, 그 외에는 뭐 그 예술을 위한 세미나라든지 뭐 다양한 우리 행사 때 각 협회마다 이렇게 또 모여서 서로 예술제 같은 조그마한 예술제 같은 그런 형태의 예술제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예총이 뭐 예총의 사업을 뭐 이렇게 많이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 협회에 10개 있는 협회에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이제 평소에 소신과 철학을 그 바탕에 깔고서 네. 구상도 나오는 건데 아주 예술가로서의 네. 삶을 살으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전공도 무용을 네. 하셨고 네네네네네. 무용인으로서 네. 계속 활동을 하셨는데 주로 주 활동 무대는 대전 지역 중심이었었나요? 어떻게 되셨어요? 네, 그 제가 결혼을 하면서 여기 대전 온 게 지금 34년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제가 이제 고향이 남쪽인데 이제 어릴 때부터 저희는 그 형제들이 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 자기 성격대로 맞춰서 이렇게 미술 뭐 음악 이렇게 시키는데 저를 무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6살 때부터 무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이게 무용을 하면서 이게 무용이 정말 깊이라든지 여기 무용에 대한 뭐 내가 여기를 이걸 해서 정말 내가 잘 선택했다라는 이런 생각을 어릴 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용을 나를 선택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고 저는 이제 뭐 이 무용이 거의 제 생활이고 삶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용을 하기 때문에 또 예술인이기 때문에 예총 예장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무용에 대한 마음과 무용에 대한 앞으로 계속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최근 들어서 뭐 경제 사정이 나빠지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청년들 취업이나 창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네네. 대학에서 예체능 계열 학과가 축소되거나 폐과되는 사례가 많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 아마 무용과도 그런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제 저희가 먹고 살만하면 문화, 예술, 체육, 레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네, 그렇죠. 선진국 맞습니다. 사례를 봐도. 네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과는 역행하는 처사 같아요. 네. 뭔가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예술인으로서 정말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제도거든요. 교육 제도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도 평가를 하면 취업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예술이 취업 평가하는 게 무슨 기준이냐면 4대 보험이거든요. 4대 보험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취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예술 하시는 분들이 다 각자 개인 뭐 레슨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지 4대 보험 직장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은 소수 1, 2%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취업을 잡으니까 전부 학과가 자꾸 폐과가 되고 또 평가에도 아주 낮은 평가로 나오니까 학과가 없어지는 이 형상이 벌어지는데 지금은 대전도 국립 빼놓고 다 없어졌습니다. 전부 대전대학도 없어지고 중부대학도 없어지고 옛날에 대전 전문대학이 있었는데 대덕대학도 없어지고요. 네, 다 없어졌습니다. 전부. 국립은 뭐 등록금이 싸니까 그래도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향후 10년 후에는 또 이것도 국립도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일 이 상태로 가면 없어질 것 같아요. 네네. 뭔가 좀 변신이 변화가 있어야죠.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술 부분을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뭔가 힘을 실어준다든지 예술 분야에 그런 제도도 없어지고 예술의 다른 방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예총의 활동 방향도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결국은 후배들이 있어야 선배도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어떤 그 범위를 확산시킨다고 할까,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낸다고 할까,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일 것 같고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몇몇 분들하고 이런 예술인 후원이라고 할까, 뭐 그림 사기 뭐 이런 모임 같은 걸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그렇습니까? 저희는 이제 사다리 타기로 해가지고 거기서 되면 뭐 일정 금액 한 100만 원짜리만 이렇게 사고 있는데 그때 그 작가들하고의 대화라고 해서 그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전업 작가인데 뭐 합니까? 그러면 노동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잘 쉽게 팔릴 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그 학원에서 후배들을 지도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뭐합니까? 전혀 생뚱맞게 노동합니다. 네, 아유. 그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참 현실에서는 어렵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네.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요, 그 대전예총에서 예술은행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예술은행이 뭐냐면 작가들이 미술품이나 사진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저희 인터넷 예술은행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제도인데, 이번에도 제가 이제 기업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런 예술은행도 있고 작가들 물건을 사주시면 이제 뭐 예총은 또 거기서 이제 10% 우리가 사업 운영하는데 하고 남은 작가들한테 다 갑니다 하니까, 또 여기 기업인 중에서 우리 그 장충동 왕족발 회장님께서 선뜻 그럼 내가 한 작품에 보통 얼마 정도 하냐고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10호 정도는 우리가 한 150만 원, 뭐 100만 원, 그 훌륭한 작가님인데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럼 내가 10작품 사주겠다, 1000만 원 보내겠다 해서 이번 예술은행에 그것도 대상을 나는 모르지만 연세가 좀 많으시고 그 앞으로 작가 활동하기 힘드신 분을 선택해서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임봉재 그 작가님이라고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활동하기도 힘들고 그러셔서 그 작품을 사드렸습니다. 10점을 다 한 분 걸로. 한 분 거는 이제 150만 원이니까 10점은 안 되고요. 그래서 5점 사드리고 한 2분도 이렇게 같이 해서 이번에 또 사드리고요. 그래서 그 우리 라이온 캠프의 박기원 회장님도 미술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작가 작품도 사서 해줘야 되겠다.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그 기업들이 이런 일 동안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작품씩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내갖고 작가들한테 작품 사주는 것도 우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 박희원 회장께서 네. 신천식의 이슈 토론 나와서도 그런 말씀을 네네. 하셨어요. 네네. 뭐 실제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고 네. 나서 어디하고 저 상공회의소하고 네네네. 협약을 맺었다 뭐 이게 네.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예, 것 같아요. 많으신데 네. 저는 이게 이제 특정 기업인이든 후원자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것이 전체의 어떤 흐름이 되고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단발성이나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네. 행사나 제도로 정착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네. 그런 뭐 견해에 뭐 동의하실 것 같고 네. 또 그렇게 야, 하고 여기 계실 뭐 거라고 기업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새롭게 이제 대전 예총의 어떤 움직임이 전국적인 새로운 모델이 돼서 네. 벤치마킹이 대상이 되고 네. 그러면 그게 좋은 거죠 뭐. 네. 이제 저희 대전이라고 하는 데를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역사가 일단은 100여 년뿐이 안 됐거든요. 네, 네, 이제 네. 네. 제대로 도시로서 형성되고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네. 이제 대전이 주요한 그 통과지가 되다 보니까 그때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대전을 이야기할 때 대전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 네. 물론 과학도시다, 네, 교통도시다, 네, 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뭐 환경도시 얘기도 네, 나오고 네. 어느 하나하나가 다 시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절절하게 와닿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대전의 그 정체성 중에 한 부분으로서 문화와 예술이 좀 그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게 되는데 네. 그 예술인들도 그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공간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대전 예술에 대해서 뭐 어떤 아쉬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대전 예술의 특성을 좀 만들고 싶다 뭐 이런 네네네네. 생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가 지금 뭐 대전 예술이라는 것보다 그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특징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꼭 대전이 뭐가 있어서 대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뭔가 대표적인 걸 만들어서 거꾸로 대전을 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아까 전 서구의 그 힐링 아트 페스티벌 이야기했듯이 예, 분포도를 조사해 보니까 그쪽에 그 작가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을 이제 잡아서 이제 가는데 어찌됐든 그 예술인들이 우리가 예술로 통한 뭐 그 행사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가려고 지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요. 대전이 그 대전뿐만 아니고 정말 대전이 세계적인 그런
뭔가를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예전에 한번 그 축제 기획안 한번 내라 그랬을 때 그때 한번 H2O 축제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대전은 정말 신이 내린 도시다. 물을 끼고 있는 정말 그 다른 지역보다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그래서 물을 활용해서 하는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아이디어를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것도 일회성으로 그때 끝나고 말았는데 그렇게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잘 살려갈 수도 있고 또 계룡산이 공주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유산으로 봤을 때 세계적인 그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정말 중요한 그런 그 유네스코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룡산에 우리의 옛날 우리 그 고문화 옛날에 그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게 이제 물론 예술이 다 움직이는 걸로 하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예총 회장이 이전에 어쨌든 대전이 그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예술적인 부분을 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도시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있다면 대전이 갖고 있는 공간이 그 한국적인 공간도 있고 세계적인 공간도 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계룡산 같은 것이 네. 하나의 주 대상이 될 수 있고 네. 또 금강이라고 하는 좋은 네. 자원이 있어요. 자원도 있고. 예, H2O 네. 뭐 네. 물축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계룡산이 갖고 있는 역사나 문화적 아니면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네, 것이 네, 네. 충분히 세계인을 끌어모을 수 있는 네. 스토리가 될 수 네, 있어요. 저는 장담하고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계룡산이 갖고 있는 그 풍수 지리적인 그 어떤 특성 네, 네. 이런 그 특성을 뛰어넘어서 또 수도가 이전하려고 했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관습상 수도이긴 하지만 이전하고 있는 네. 격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발굴하고 거기에 볼거리, 즐길거리가 접목되는 네. 그게 결국 또 예술이 어떤 네. 해야 될 임무 중에 네.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네, 네. 그런 부분. 또 이제 외지에서 대전을 찾는다고 하면 갈 만한 곳이 또 없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네, 네. 그러면 대청댐이라고 하는 그 금강의 그 엄청난 자연 자원이 네, 있어요. 네, 아주. 그 공간을 활용해서 또 그런 그 야외 공연 활동 같은 것도 하셨던 것 같아요. 많이 예, 많이 회장님 했죠. 이전에 네, 그 네, 네, 네. 무용가로서 네. 예술가로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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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기억이 제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자원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그거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내세울 만한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뭐 개인 민간 단체가 개족산 이렇게 해서 맨발 하지만 그게 문화와 함께 예술과 함께 하는 음악회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게 좀 더 그 첨부해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가면 그게 더 좋은 그 자원이 되고요. 대전에 있는 그 중에 그다음 건강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또 거기에 그 환경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힐링 아트도 거기 들어가면 아주 좋습니다. 예, 주변의 환경이 아름다운 곳에 저기는 이제 도심인데 아름다운 공간에 그런 것들이 펼쳐지면 더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대전은 사실 제가 볼 때 그 지역적인 조건이나 아니면 여건이 환경이 아주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나 또 정책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정말 뭐 대표적인 걸 만들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한 해 단발성으로 자꾸 끝나는 그게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예총이 주관하고 네. 예총이 주도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이제 예총 안에서 그 예술하시는 분들이 개성이 강하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모래알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강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 네, 있지만 네, 저는 네. 강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모래알이 아니라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면 네. 전체적으로 커다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아유, 뭐 너무 이런 좋은 생각을 말씀을 하네요. 해주시는데, 아유, 네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어떤 명분과 그 어떤 목표를 주시면 공유할 수 있는 목표가 되겠죠. 네. 그리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활동하고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화합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봐요. 아유, 뭐 맞습니다. 당연히 생각하고 네네. 계시겠지만 저도 정말로 우리 예술인 한 사람 한 사람 보석이거든요. 그래서 그 훌륭한 보석을 잘 따듬어서 만들어서 더 훌륭한 보석으로 크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 역할이 예총이 그런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예총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가족적이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석을 잘 제가 따듬을 수 있는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뭐 예술가의 집이 만들어졌어요. 네. 이제 뭐 이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예술가들 스스로 시민들을 위한 어떤 활동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과 자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알겠습니다. 그 시민을 위한 시민을 찾아가는 공연 뭐 이런 구상도 자체적으로 좀 있으시죠.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저희들이 사실은 이 전문 예술가가 공연을 하거나 모든 것들은 결국 누가 보느냐 대전 시민이 봅니다. 그 공간이 야외인지 아니면 조그만 공간인지 큰 공간 이런 차이지 이건 항요하는 사람들 다 대전 시민 우리 저희들 예술가들이 다 앉아서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가들한테 힘을 실어주면 예 뭐 용어 차이에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문화라는 큰 틀 안에서는 다 거기 들어갑니다. 전부 다 우리가 문화가 말 그대로 경작하는 건데 어떻게 잘 경작하는가에 따라서 문화가 잘 융성해지고 하는 건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하는 게 뭐 예술인, 문화인, 뭐 일반 생활이 나눌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 어디에 다 저 작가들이나 이런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대전에 있는 일반인들을 많이 보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캐치플레이는 뭐냐면 예술로 행복한 세상. 예. 그 대전은 예술이 힘이다. 저희들은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결국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이 시민이 행복하면 대전이 정말 아름다운 대전이 될 거고 그래서 같이 올라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뭐 그런 걸 차이를 두고 할 때 조금 예 최근 들어서 그 말씀 하시니까 이제 신년 휴례를 좀 늦게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늦게 하셨는데 예총이 주관을 하다 보니까 예술단체 중심으로 갔다. 이제 문화예술을 꼭 구분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계 인사들이 많이 참여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쉬움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크게 생각하고 뭔가 좀 양보하면서 뭐 잘못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됐던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생각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제 문화재단이 작년까지 했고 저희들은 이제 이번부터는 그 이전부터 계속 물론 문화예술인에 저희들 다 예술인들 들어가 있고 뭐 다 일반 또 그 문화 관련된 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술인들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건 예술 쪽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 모든 여론이 계속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럼 예총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근데 그 주관하신 거죠? 네, 주관일 뿐이고 용어가 빠졌을 뿐이에요. 그 예전에 이제 재단에서 했던 명단을 저희들 다 받아서 거기서 그 우리가 말하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들한테 다 초청장도 보내고 그것도 참여도 비슷하게 왔는데 작년하고 차이점은 예술인이 배로 많이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인이 행사 때 200~300명이 왔다 그러면 예술인들이 한 3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쪽에 관련된 분은 비슷하게 왔고요. 그래서 단지 명칭이 좀 빠졌을 뿐이지 내용은 그런 차이도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나오길래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까지 그 문화라는 명칭을 저희들은 생각을 못 했는데 작년에도 그 문화재단이 예술로 꿈꾸기란 그 캐치프레이를 걸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로 행복한 세상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 어쨌든 내용은 같지만 제목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문화예술인 대회를 해야 되겠다. 저희 어떻게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면 죄송한 표현인데 문화와 예술을 굳이 구분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문화 속에 예술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예술 속에 문화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뭐 굳이 뭐 구분해서 이런 뭐 편가르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달가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도 그 이제 문화원 활동을 상당히 오래 했어요. 뭐 지금은 이제 뭐 자문위원, 뭐 감사도 해보고 자문위원인데 그 문화원장 어느 분이
그 참여를 안 하기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 얘기가 확대됐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그런 그건 이야기가- 그분이 뭐 어쨌다는 게 네, 아니라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네.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떻게 분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하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네, 네, 네. 같이 네. 화합하고 협력하는 모습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이런 저도 아쉬움이 그렇- 좀 네, 있죠. 네,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문화예술인 뭐 꼭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제 주체가 공공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시에서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뭐 이런 것이 필요하고 네. 또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도 뭐 주도적으로 설정할 것 같아요. 아직은 네. 돈 가진 사람이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대전 예총 회장의 역할과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분들 뭐 예를 들면 뭐 문체국장하고의 만남이라든지 또 이제 대전시의 역할을 아직은 대행하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해요. 문화재단이 자체적인 어떤 사업도 물론 있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은 대전시의 그 문화 체육 행정 업무를 일정 부분 네네. 의수탁하는 기관 뭐 네, 이런 정도로 재단에서.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의 그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는 자주 만나세요? 네. 뭐 정기적인 모임이 있나요? 모임은 없습니다. 모임은 없는데 이제 그 예술 정책에 대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대화를 수시로 해서- 어떤 필요가 네, 있으면 네, 그냥 네, 만나시는 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기왕에 문화예술에 관해서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다면 네. 정기적인 모임 같은 거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예총 회장으로서 주문을 하실 수도 있을 네, 테고. 네, 한번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가. 글쎄요. 네. 이제 항상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을 얘기하지만 이것을 묶을 수 있는 게 또 저는 문화와 예술의 네.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예, 상징성도 그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뭐 더 잘하시는 분들을 제가 공자부터 문자 쓴 것 같아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너무 훌륭하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무용을 전공한 예술인인데 이제 무용도 범위가 많지 않습니까? 뭐 네, 아주 현대 많죠. 무용 같은 건 저도 몇 번 억지 춘향으로 가서 관람을 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게 무용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이제 무지한 탓일 테고 한국 무용은 좀 많이 한국 무용은 좀 보셨어요? 봤습니다만 네. 어떤 부분은 너무 정적이고 느려서 그좀 지루한 감도 한국- 있더라고요. 제 주관적인 네, 판단으로. 네, 네. 그 어떤 무용 중에서도 어떤 분야를 전공하셨고 특히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수자이시기도 하다고 하는데 네. 그 본인의 예술 세계에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전공이 한국 무용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현대 무용 전공했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또 약간 뭐 그 현대적으로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한국 무용 전공이고요. 지금 이야기했던 무형문화재 인간 그 임혜방 선생님 97호, 27호 살풀이 성무 이수자 전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혜방 선생님은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죠. 예, 네네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네. 것 같은데. 예.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전통을 오랫동안 했고요. 그래서 모든 거는 전통이 밑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걸 안무하고 창작해 나는 걸 창작무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무용 중 안에서도 범주가 뭐 다양하게 뭐 한국 무용에 신무용, 창작무용, 현대무용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또 심지어 궁중무용까지 있고요. 예전부터 우리 그 이전에 삼국시대 뭐 조선 신라시대부터 해서 쭉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신라시대까지 해왔던 궁중무용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크게 해서 한국무용, 현대하고 전통하고 이렇게 이제 크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들은 두 가지 다 그냥 전통을 밑바탕 깔고 또 새롭게 창작해 나가는 창작무용. 아까 조금 전에 현대무용에 보니까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창작을 하기 때문에 뭔가 작가의 의도도 있지만 보는 사람도 그걸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무용을 제가 전공을 하고 있고요. 그냥 뭐 제가 예술 세계라는 것은 저는 작품을 할 때도 저희 세계는 남들이 뭔가를 좀 봤을 때 공감이 가는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품을 볼 때 사람들이 뭐를 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도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너무 감동적으로 봤다는 분도 계시고,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네. 결국 뭐 어떤 장르든지 본인이 처한 외부적인 환경, 네. 그게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 뭐 아니면 국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한계도 네. 있을 테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지향점, 철학이나 소신에 따른 어떤 한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무용가, 뭐 네. 이제 우리 회장님이 무용가이시니까 이제 저희는 현대무용의 창시자라고 하는 뭐 이사도라 덩컨인가요? 네, 네. 뭐 이 사람의 그 화려한 그 어떤 그 사교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비련이라고 할까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거든요. 또 이제 납북된 천재무용가라고 하는 최승희인가요? 근대무용, 네, 그렇죠. 예, 현대무용의 선구자라고 할 네, 수도 있죠. 선구자. 네네. 이제 그분도 그 뭐 연애 사건이라든지 네, 뭐 이런 네. 걸로 네. 이제 본질보다는 그 지역적인 거에 더 네.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시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상상 속에서는 보다 더 좀 자유분방하고 그런 가운데서 본인의 그 창작 의지나 네, 네, 네. 창조 의식도 더 꽃피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예술가는 그런 기질이 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보편적인 거 성격보다 뭔가 새로운 걸 많이 보고 자기들이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개성이 강하고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술인들. 그래서 자존심도 강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술인들이 어떻게 보면 만약에 돈을 벌려고 했으면 뭐 다른 사업을 했다든지 그런 열정과 이런 희생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했으면 아마 돈을 많이 벌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도 가끔 저희들끼리는 하곤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오로지 그 예술가의 자존심으로 정말 예술을 사랑하고 또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 펼쳐 나가고 싶어 해서 이 길을 계속 이제 가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좀 예술가들의 다른 다양한 삶이 개인적인 그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좀 보편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주의고요. 그런 거는 그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무용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그런 게 많다. 그래서 왜 나 무용 시켰을까? 나 그런 거 좀 싫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에는 물론 자기의 개성이 강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자기 삶도 정말 열심히 잘 사시고요. 그리고 작품 세계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약간 보편적인 삶을 살면서 작품도 그렇게 파격적인 것보다 지역에 있는 뭔가 그 지역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지역의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표현을 하는 쪽입니다. 저는 그 작품을 제가 작품 안무를 시작할 때 항상 그 지역에 숨어 있는 훌륭한 이야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제가 그 천년가약이라 그래서 부사동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1500년 전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정말 그 로미오 주리엣보다 더 훌륭한 사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서로 원수지간에 AB의 그 동네 마을에서 둘이 사랑을 하는데 결국 이루지 못하는데 조금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내용으로 가는데 요즘에는 이제 하도 굉장히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빨리빨리 변하다 보니까 사랑도 우리는 예전에 저희들 때는 그냥 우스개 이야기로 손만 잡아도 시집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해서 정말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 이야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 사람을 기다리다 결국 바위가 된 산바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은 되새겨보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작품도 하고 또 효적인 부분에 대전 지역에 이제 살았다가 돌아가셨던 김만중이 부모님도 전민동에 산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 네, 서포 김만중 아주 훌륭한 소설가거든요. 저는 세계적인 소설가라고 생각합니다.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효적인 부모를 생각하는 엄마가 본인이 귀향살이 갔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보지를 못하는 가슴 아픈 그거를 엄마의 행장을 일대기를 쭉 썼던 그런 내용을 또 작품을 다뤘는데 그래서 그런 경각심도 일으키는 효적인 이야기도 하고요. 지역에 있는 숨어있는 정말 우리가 모르는 서양의 소설보다 우리의 이야기가 훨씬 소중한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작품 세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요즘 이제 글로벌하고 로컬하고 두 개가 다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 그래 글로컬, 글로컬 시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글로컬 시대라고 하는데 요즘 많이 하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은 우리 것 속에서 네, 네. 지향점도 있고 네. 우리가 그 취해야 될 어떤 철학도 그 속에 담겨져 네, 있다. 네. 가치관도 있다. 네. 뭐 효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 네. 뭐 지구지순한 사랑 네. 이런 것이 꼭 유기적 윤리관이 아니고 네. 뭐 물론 1500년 전에도 유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네. 그렇게 성행하지는 않았을 테고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지역을 소재로 해서 무용의 어떤 그 형식을 통해서 표현되고 이미 네. 그런 작업을 하고 계셨네요. 네네. 예. 그래서 대전 예총 회장 되신 게 뭐 우연한 건 아니신 것 같네요. 좋게 예. 봐주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 예총의 그 활약상 또 대전 예총에서 아주 주도하고 있는 예술 공헌 기업상 뭐 네네네. 예술 후원 활동이죠. 네네. 이것이 아마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돼서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런 또 기대를 하게 되고 또 본인의 예술 세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대전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네. 뭐 예술가로서 뭐 예총 회장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뭐 하실 말씀이 딱 있을 것 같은데 3자를 다 버무려서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정부의 역할, 중앙정부의 역할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 대전시에 좁혀 말하면 그 어떤 소신이나 지침이나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따라서 문화재단의 역할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건 대전시의 입장이라고 하고 네. 대전시에 난 이런 점을 요구한다, 바란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좀 해줘보시죠. 물론 대전시에서는 이제 재단이라는 그 기구가 만들어져서 모든 그 예산 집행 또 그 공무 뭐 이렇게 그 모든 그 행사를 지원하려 그러면 다 그 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그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그 경제적인 문제 지출할 때 그런 잘못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재단에서는 확실하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총이나 조그만 단체가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시에서도 재단이 예를 들면 회계 처리 뭐 이런 말씀하시는 회계 처리 건가요? 부분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지원하는 정책을 전부 이제 재단에서 다 이렇게 공고를 통해서 재단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물론 지원 정책은 재단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뭔가 새로운 걸 아이디어를 내서 창의력을 가지고 새로운 뭔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때는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총이나 협회나 이런 것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대전시에서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총의 네. 특수성을 살려서 네네네. 그쪽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네네. 있었으면 좋겠다. 네네. 배려를 좀 해달라 이런 네, 말씀이시죠.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예총에서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국가적으로 지방재정법이라 그래서 그 지방의 그 재정 문제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런 게 확실하게 돼 있지 직접 갖추지 않는 데는 재단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사실은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12월 달에 지방재정법이 다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협회나 또 그 예총에서도 사업을 만들면 정말 훌륭한 사업을 만들면 출 수 있도록 또 법도 바뀌었으니까 시에서도 조금 그런 걸 배려를 해서 그런 사업이 정말 예총 자체 내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는 좀 지원 정책에 좀 도움을 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뭐 예술과 문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 분리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다양한 그 소스가 있어야 된다고 할까요? 네네. 그 다양성이 버무러져서 자유롭게 그 충돌하고 조화를 이룰 때 어떤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꽃피울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시의 품격을 얘기할 때 문화예술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대전이 6대 광역시의 하나로 엄청나게 커졌어요. 네. 그에 비해서 도시의 품격은 과연 어떤 수준일까? 뭐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6대 도시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일부는 아직은 더 가야 된다, 멀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총의 역할이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네, 된 것 네, 같아서 네. 마지막으로 네. 대전 예총 이렇게 가겠다. 네. 또 대전 예총 회장으로서 이런 소신과 포부를 갖고 있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저희들은 뭐 사실은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모든 조건들이 대전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중앙에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만들어내도 함께 다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갖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 있는데 정책상이나 이런 지원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릉시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조금만 심한 그런 예산도 전혀 안 돼 있어서 사실 저희들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제가 그 6대 강력시나 시도 연합회 회장 이렇게 모이면 조금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렇더라도 내가 뭔가 만들어 가서 대전이 정말 이 모든 예총의 최고가 되는 예총 만들어 보자 해서 작년에 그것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시도가 시도하지 않는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다른 시도에서 부러워하고 그쪽에서 정말 우리한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예술을 통한 그 축제 그것도 방향 잡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복지도 다른 데서 못하는 그런 예술인을 위한 복지 이것도 한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상도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한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예총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잘 보셨습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 오늘은 대전 예총 최영란 회장 모시고 예술 전반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민속명절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문화와 예술은 결국 생활과 분리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예술도시 대전을 꿈꾸며 오늘 신천식의 이슈토론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자연과 휴식이 있어 머물고 싶은 곳 세진 민물장어 몸에 좋은 국내산 장어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곳 맛있다. 여행 오듯 들려주세요. 안녕 IC에서 신대리 삼거리 지나 막현리 세진 민물장어